네, 2박 3일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박 3일간의 회담 일정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곧장 대국민 보고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남북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비공개 내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참 궁금한데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한 조치,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 국무부가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네. 또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합의 내용 하나하나에 논평하거나 미래 일을 추측하지 않겠다. 협상이 이제 재개되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 박사님? 예, 뭐 협상 자체는 미국도 환영하는 것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는 과거의 입장에서 양보할 것은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기준을 맞춰야지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 그 점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돌고 돌아 제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그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영변 시설과 같은 미국이 관심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의 다음 조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입장 조율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여전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이 선후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그렇죠. 문제가 맞습니다.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구두 합의를 했던 내용은 두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재자 역할로서 역할이 부상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뭐 이면 합의가 있다라고 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 이외에 더 발표된 것 내용 외에 있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저께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얼마나 진전된 거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예. 뭐 미국의 입장은 조금 전에 그 말씀 나눈 것처럼 예. 비교적 명확합니다. 헤더 나우트 대변인도 국무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이 돼야지 그 후에 이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도 저는 이번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티브 비건 그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비인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 대화가 교착된 상태죠.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새로운 기제로 새로운 사람으로 좀 형태를 갖춰서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진전된 그런 현재는 분명히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문 대통령은요,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언론 보고를 통해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밝혔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저런 얘기를 해줬다면은 우리 국민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또 폼페이오 성명에서 평양 공동 선언문이 없는 이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또 트럼프도 트위터에서 핵사찰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또 핵사찰 비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약간의 서로의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참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말로는 참관이 검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 참관 자체는 가서 보는 걸 의미하죠.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사찰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참관만을 이야기하고,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은 예. 역시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관은 검증이 아닌데, 미 측은 아무튼 검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이야기를 검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에 북측과 미 측이 만났을 때 미국의 검증 요구에 북한이 수용을 할 것인가? 예. 만약에 거기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참관이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북한이 미국이 말해왔던 그 CVID에 동의를 하는 거다, 검증 조건에 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검증이라는 것이 그냥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 핵 신고가 있어야죠. 그렇네요. 신고 후에 전반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핵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나온 합의문, 지금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합의문 우리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이제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것이 검증이냐 아니냐, 근데 곧 밝혀질 건데요. 저는 북한이 상당히 잘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창리 핵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풍계리랑은 달라서 눈에서 보이거든요. 예. 이거는 뭔가 검증이,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시설이기 때문에 예.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정말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발사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발사 시험장을 해체하고 폐기하는 걸 눈에서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은 당연히 이번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 받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증, 참관,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요, 유엔 총회에서 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은요, 리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계속해 왔는데, 자. 네. 파트너를 좀 바꿔달라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응할까요? 응할 가능성은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은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리용호 외무상과 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기대는 높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 결국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계기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본격적인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해서는 스티브 비건이 결국 비엔나에서 상대방 최선희 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 측이 비엔나를 이렇게 지적한 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왜냐하면 IAEA 본부, 그러니까 핵 사찰을 담당할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 북측에게 너희들 협상장에 사찰과 관련해서, 사찰이나 검증과 관련해서
통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리용호 외무상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좀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이유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미국은 협상의 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3번이나 방북을 했지만 예. 결국 아무런 결실을 받지 못했죠. 4차 방북은 결국 취소가 됐던 것이고 예. 이런 식의 방북은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방북하는 것은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스티브 비건을 통해서 원래 이게 이제 미국의 비핵화 협상 방식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도 빈에서 모여갖고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통해서 북한의 명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후에 북한이 그것에 응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필요가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겠죠. 리용호를 만나는 것은 저도 신범철 박사 말에 동의가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니까 예. 만나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같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건 미국에서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스티브 비건을 비엔나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예. 북한이 다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던 것처럼 판문각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소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빈에 북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과의 연락은 가능하고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별로 지금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응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응 조치가 대북 제재를 말하나요? 아니면 종전 선언을 말하나요? 그 단계에서는 지금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제재 해제까지는 북한도 원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에 부합하는 종전선언 수준,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죠? 그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됐고 평화가 회복됐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 측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행보인 거죠. 일단 종전선언 해놓고 난 다음에 북측이 다음 단계 비핵화에서 또 말을 바꿔서 새로운 한미동맹 사안을 유엔사라든가 전략자산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측은 아직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보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고였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은 영변 핵시설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북한이 그 신고를 얼마나 할 의향이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조율이 된다면 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여전히 막혀 있다면은 이런 것은 말잔치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이나 이 미국 전직 고위 관료 같은 경우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요 이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군사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빈센트 브룩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 연합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미 연합 사령관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좀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8개 항에 합의를 했고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특히 연합사 차원에서 얼마나 긴밀히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신뢰 구축, 군비 통제라는 것은 남북 간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한미 연합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이 한국 측의 그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연합사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유엔사와도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이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군사 공동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 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남북 군사 공동회의가 연합사라든지 유엔사 특히 유엔사와의 어떤 그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야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남북 간의 군사합의 분야는 정전관리 체제를 정상화시킨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관리 체제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긍정적인 일이죠. 예. 하지만 무엇을 한미연합방위 전력,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방위 사령관으로서는 걱정이 되는데 특히 한 3가지를 제가 짚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뭐 이번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됐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가장 장점이 있는 부분을 스스로 발목을 묶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표를 입장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측이 너무 수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서쪽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85km 기준점에서 북한은 50km밖에 되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 함의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5km 정도를 그렇죠. 또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처음에는 40km에서 똑같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언론에서 잘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박원건 교수님께서 군사공동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력 증강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국방개혁을 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그때 북한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막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억제력을 너무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 좀 덧붙이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신박철 박사 말한 것 중에 공중 적대행위 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이 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합니다. 예. 그럼 정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게 60km 반경 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60km 반경 내에 못 들어오면 우리 정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갖고 있는 킬체인의 정찰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동부서부 나누긴 했습니다. 40km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정찰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2박 3일간의 뭐 방북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뭐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고 조금은 뭐 손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통해서 뭐 북한과 우리나라와 미국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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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